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괜찮아 보일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모임에서 유독 눈에 띕니다. 말 한마디 없는데도 존재감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도 존중받는 사람의 행동 습관.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보이는 거위로 평가받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 다시 말해 퇴직 이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명함 대신 옷차림과 태도, 말투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건 비싼 옷이 아니라 반듯한 옷입니다. 주름 없는 셔츠, 체형에 맞는 재킷, 깔끔한 구두. 이것이 나는 여전히 나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옷은 사회적 언어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 위치를 상기시켜주는 장치다. 품격은 태도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가? 겉으로는 멋진 중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세련된 옷, 세련된 말, 세련된 행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뢰감을 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반듯한 옷, 명확한 말투, 느긋한 태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역할 설계입니다. 제 실제 상담 사례에서 저는 양복을 입고 온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말해보세요. 그 옷이 선생님의 마음 양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관리하는 방식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를 하나하나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중년 모임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될 때입니다. 3번째 모임, 또 그 사람이 계산하려고 할 때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 또 저 사람이 내는 거야? 저렇게 잘 나간다는 걸 굳이 보여줘야 할까? 그 사람이 나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방식에 따라 존경이 아니라 경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돈으로 사람 위에 서려는 태도는 품격이 아니라 부담을 만듭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차 키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셔츠를 걸치고 등장하죠. 이건 무의식 중에 과시상대가 작아지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지불은 조용히 하고 존중은 크게 베풉니다. 자식 이야기 역시 모임에서 절대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특히 중년의 대화에서 자녀 이야기는 민감하고 예민하며 때론 아프기까지 합니다. 우리 애는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속상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자녀, 취업을 못한 자녀, 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그런 사람에게는 자식 자랑이 곧 고통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서 조율입니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상처가 됩니다. 자식 자랑은 밥값 내고 한 번까지만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불쾌해지고 세 번째부터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선택합니다. 모임에 배우자를 자주 동반하는 경우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끼리 모이는 자리는 아닌가 보네. 괜히 말 조심해야겠다. 특히 배우자와 애정 행각을 보이거나 계산까지 대신 해주는 장면은 자랑으로 해석되기 쉬운 장면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번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우린 이렇게 잘 산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중년 모임은 개인의 시간과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부부 관계는 존중하지만 굳이 비교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 내가 겪은 고민, 변화, 생각을 나누는 쪽이 훨씬 인간적이고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목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행동,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모임에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없자 바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별로래. 부부 사이 안 좋대. 사업 망했다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소재 삼아 분위기를 띄우는 건 결국 말의 사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오늘 저 사람, 내 얘기도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모임에서 가장 오래가는 사람은 험담에 손 얹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에 품격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도 금방 무너집니다. 칭찬하는 말, 변화에 주목하는 말, 가능성을 지지하는 말, 이런 말이 품격 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과시, 남 험담 이 4가지만 피하셔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모임에서 품격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실전 가이드를 드릴 시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피하면 끝이지만 해야 할 행동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반응 하나에서 품격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말의 기본값은 친절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회적 기대도 함께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성과 있는 사람보다 관대하고 성숙한 사람이기를 요구받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친절은 성숙의 기본값입니다. 상대가 후배든 동갑이든 혹은 점원이나 낯선 사람이든 말의 첫 톤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딜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죠. 대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말 한마디의 선택이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둘째, 미소는 의외로 강한 인식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존경받는 중년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표정은 어땠나요? 웃지 않는 사람은 지적인 인상을 줄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인상은 주지 못합니다. 승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품격은 그 여유에서 나옵니다. 특히 다른 세대, 자녀 세대나 젊은 후배 세대 앞에서는 먼저 미소 짓는 사람이 관계의 리더가 됩니다. 참고로 미소는 상대가 나를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1초 만에 작동하는 신호입니다. 말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셋째, 변화에 반응하는 칭찬 습관을 들이세요. 칭찬은 변화를 읽어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머리를 다듬었거나 옷차림이 달라졌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뭔가 더 단정해졌네. 예전보다 분위기 훨씬 좋아졌어. 요즘 뭔가 여유 있어 보여. 이런 말은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SNS에 민감한 이유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감각이 있어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칭찬은 그 사람이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투. 단 하나의 원칙.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중년 이후에 더 인정받습니다.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가 위축되지 않도록 말하기. 예를 들어 이런 말투입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나도 생각나네.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땐 나도 정말 힘들었어.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공감과 경험의 공유입니다. 상대가 내 말에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열린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그게 문제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무심한 지적이 나가고 관계는 거기서부터 멀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말과 행동의 기술입니다. 친절한 말투, 여유 있는 미소 변화를 읽는 칭찬, 위축시키지 않는 말 습관. 이 네 가지는 당신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역량은 연습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친절한 말투, 미소, 칭찬, 공감의 언어, 이 모든 건 결국 내 안에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즉, 품격 있는 행동의 바탕은 자기관리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태도를 연출하려 해도 한두 번은 될지 몰라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40대 이후는 체력이 곧 품격입니다. 40대 이후에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몸이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40대부터는 노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장 많은 역할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몸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고 여유가 사라지며 결국 품격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부족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큰 사람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사람인가? 자기 에너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해야 관리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큰 사람은 적게 자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충분히 자지 않으면 감정까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타고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다 소진을 겪습니다. 그 결과 말이 날카로워지고 관계에서 예민해지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 어떤 품격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몸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도 관리 대상입니다. 감정은 쌓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조망하고 분류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감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요즘 왜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을까?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불필요한 방어와 날카로운 반응이 줄어듭니다.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표정, 말투, 무의식적인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 감정을 가볍게 체크하는 심리적 루틴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품격의 감정적 기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곧 당신의 상태입니다. 침실, 사무실, 거실, 개인 책상, 이 공간들이 정리되어 있고 당신을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곧 당신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간의 진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공기가 탁하다면 공기청정기 하나 습하면 가습기, 건조하면 촉촉한 조명,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소품 하나쯤은 곁에 두세요. 크고 대단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작은 배려가 품격 있는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요즘 좀 예민해졌어.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지쳤나 봐. 조금 쉬어야겠어. 자,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것, 사회에서 내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 그래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중장년층의 삶과 연결된 현실적 조언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퇴직 이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더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중은 역할이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단순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역할과 정체성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동시에 부모, 배우자, 친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취미를 가진 생활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함 하나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복합성을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나는 아직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내적 확신이 생깁니다. 존재감은 내가 사회와 단절됐다는 생각이 들 때 약해집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감은 소외감, 역할 상실, 타인의 무관심, 이 세 가지에서 가장 크게 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과거의 공로와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 그 축적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품격의 기반입니다. 품격이란 결국 태도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지금 역할이 크든 작든, 말에 무게가 있고 태도에 여유가 있으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이상 성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앞 세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반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도로, 전기, 안전, 제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의 중장년, 노년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노인이다. 지금 누군가의 외로움이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연대란 반드시 봉사가 아니라, 반드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옆집 어르신과 인사하는 것, 말 한마디를 공손하게 건네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사회의 연결감을 회복시킵니다. 그 연결감이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이제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괜찮아 보일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말, 조용한 배려, 꾸준한 자기관리, 존재의 가치를 아는 태도.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을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존중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품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품격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